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된 데다 고용지표와 제조업지표가 호전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7% 올랐습니다. 10월의 땅값이 전월보다 0.03% 내리며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월별 토지 거래량은 7개월 내리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석유 제품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3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의 석유 제품 수출량은 2억 4,578만 6천 배럴로 지난해보다 0.5% 늘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유럽에서 아시아 브랜드 중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현대기아차의 누적 점유율은 4.5%, 토요타는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1.5%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재정 위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역시 많이 올랐는데요. 코스피가 3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화학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쪽에서 상승세가 나오는 움직임이 관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192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률 역시 1.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가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금융주들이 엔화 약세에 따라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대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중국 증시는 긴축 우려가 연일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듯 싶었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요 3대 지수가 1.5%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도 괜찮았고요. 제조업 지표가 예상 외로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장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시장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 최근 들어서 차트를 보면은 복잡해요. 급격히 내려갔다가 또 급격히 올라오고요. 시장을 뭐 좋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어지럽다고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긍정적인 전망은 다만 이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좀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 이외에 여타 많은 종목들이 급락한 이후에 채 50%도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 100포인트가량 고점 대비하면 저점이 약 100포인트가량 하락했었습니다. 네. 100포인트가량 하락한 이후에 전일 종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 50%가량 지금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들로 보자면 이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이죠. 네네. 이 주도주들은 급등락이 있는 높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계속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인데 이 압축적인 이 주도주 외의 종목들에서는 다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이 주도주들,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5만 원 전후에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주도주들이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단기 시황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도주들은 시장 예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시장 무너진 시장이 아니다라고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주도주가 건재할 경우에 시장이 재차 반등에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주도주 중심으로는 뭐 계속해서 좀 유망한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일시장을 한번 보면 전일시장 가장 크게 반등한 업종이 증권업종이었는데요. 증권업종이 최근에 낙폭을 굉장히 키웠었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낙폭과대 종목들로 해서 반등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테마주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테마주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2020년까지 대중교통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로해서 뭐 전기차 관련주, AD모터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그 전자결제 1위 사업자인 이니시스 인수전을 두고 SK텔레콤과 NHN이 참여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관련 기업들, 뭐 모빌리언스 뭐 이런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이는 양상이었고, CJ 미디어 통합 효과가 지금 나흘째 지속이 되면서 전일은 그 하루 거래가 정지했었던 오미디어 홀딩스가 강하게 점사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뭐 철도 관련주들도 브라질 고속철 입찰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그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매수가 들어와야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기본적으로 해외 증시를 근간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은 좀 또 약간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해외 증시의 후행에서 즉 뭐 전전일이라든가 전일 그 해외 증시가 하락했을 때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매수 기조가 위축된다거나 아니면은 매도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뭐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 역시 뭐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외국인들이 그러한 매매 양태를 좀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시장이 단기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국면에서는 국내 증시 안정성을 준 것이 항상 이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중에서도 이 기금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연기금인데요. 이 연기금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약 100포인트 저점을 찍은 바로 그날 이 기금공제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그 매수가 유입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단기적인 하방 경직성은 이 기관의 매수로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그 해외 증시에 후행하는 특성을 가진 이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에 대해서도 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시장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거든요. 그런 시각에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점차 보수적인 전략으로 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들어온 물량에서 뭐 한 번에 2조 원,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죠. 이러한 비중들을 큰 폭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역시 시장에 대한 비호적인 시그널이 이 기존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면은 뭐 틀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해외 증시가 안 좋게 흘러가고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주인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이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가정을 하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도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들의 비중을 한 50%를 가져가고, 뭐 전자재료에 해당되는 제일모직이나 SKC, 그리고 2차전지에 해당되는 LG화학 이런 종목들 한 10%씩 가져가고,
그 외에 뭐 철강에서 현대해철과 같은 종목, 그리고 보험 쪽에서 동부화재와 같은 종목을 각각 이렇게 편입을 했다면, 네네. 새롭게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는 기아차나 하나케미칼은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를 하지만 네. 그 비중은 조금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네. 각 종목별로 한 25%에서 20% 정도로 줄여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시장의 핵심 주도주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됐지만 IT 역시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화학과 자동차와 IT 쪽을 각각 한 20%씩 비중을 남기는 거죠. 네. 이 IT 쪽에서는 이제 그 모멘텀이 전방 산업에 있는 종목들보다 더 훌륭한 이 전자재료 분야, 그러니까 제일모직 같은 종목이죠. 네네. 그리고 LG 화학 이런 부분들을 좀 남겨놓고, 그리고 새롭게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회피할 수도 있고, 연으로 환산하면 한 20% 내외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는, 네. 앞으로 한 2, 3개월 내에 네. 기록할 수 있는 KT나 SK텔레콤 같은 배당주의 한 비중을 한 40%로 신규 편입을 하자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최우선에 좀 고려한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살펴봤는데, 네. 이제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의 비중을 뭐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단기적으로 살짝 더 높였다가 한 10% 정도 내외의 수익률을 좀 목표로 하고 좀 나오는 전략도 네. 나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오히려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다른 쪽의 비중을 좀 더 줄이고 SK텔레콤이나 KT의 비중을 한 40%가 아니라 네. 50%, 60%까지 확대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KT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크게 막 올랐다기보다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 결과도 괜찮았어요. KT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접근한 전략, 어느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KT에 대한 전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지난주에 45,800원 정도 수준의 그 매수가를 권유해드렸는데, 네. 잠시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 지난해 배당이 약 2,000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으로 따져도 한 4.3% 정도의 그 단기 수익률을 좀 창출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배당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2010년도의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에 가까운 이 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네. 2011년에는 이러한 실적이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보다는 KT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SK텔레콤 역시 실적이 증가되긴 하지만 이 KT만큼 민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당으로는 한 4.9% 정도 SK텔레콤이 되지만 전년 배당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그래서 당장의 전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SK텔레콤이 매력적이지만 그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 가능성, 남은 기간의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를 네. 해둬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KT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종가가 47,300원 가면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지난주에 했어도 3%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창출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예. 전일 장중 고점으로는 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승 추세, 꼭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K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KT에 대한 기존 전략, 지금 기존 전략은 계속해서 좀 그대로 유지하는, 지금이라도 배당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따라잡아 늦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KT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한번 지켜볼까요? 이번 주에는 보다 좀 단기적인 시각을 가져가면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보수적인 전략을 제가 권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보다 단기적인 투자자를 위해서 단기 시장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하나케미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종목은 이 기아차와 하나케미칼인데요. 중장기적인 주도주가 기아차라고 본다면 단기적인 주도주는 이 하나케미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석유화학 업황에 호조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당장 이제 중국 PVC 공장 증설에 따른 효과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차 전지 분야에서 2011년 그 하반기 삼성 SDI나 중국 BYD로 납품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2011년 이후에는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 완공에 따른 효과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3대 핵심 업종, 그러니까 화학과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러한 분야에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역시 확보하고 있고, 네. 이 태양광 사업 쪽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대 역시 좀 활발한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쪽으로 봐도 그 매력은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상황인데요. 네. 2011년 실적 대비 PER이 8에서 9배 내외, 그리고 ROE가 18%임에도 불구하고 PBR은 1.3배 내외로 여전히 저평가 매력은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고 네, 네. 볼 수 있고, 주가 재평가 작업은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차트 흐름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아차와의 비교를 위해서 기아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기아차가 지난 그 6월 고점 대비해서 약 45%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좀 더 이제 단기적으로 보자면, 6개월 이내에 좀 단기적으로 보자면, 네. 지난 6월 대비해서 하나케미칼, 보시는 차트는 이제 하나케미칼인데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대비해서 약 70%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은 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시장이 100포인트가 내려왔다 반이 회복되는 이러한 시장 국면에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재차 횡보 이후에 직전 고점을 재차 돌파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아차보다도 더 매력적인 상태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32,000원, 네. 목표가는 4만원 부분까지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종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한화케미칼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 서정함 대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MSCI 선진지수 편입된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네 종목을 한번 짚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흐름 자체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우려스러운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현대상선이라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진해운 만도부터 한번 상황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네. 이제 장이 이제 요번 주 월화수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네. 조정을 받으면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진해운을 그때 추천했던 이후에 그런 기본적인 시각 변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41,000원을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 네. 수급의 그 주체도 크게 변한 상황은 아니고,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관 매수만 좀 따라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네. 글쎄요, 직전 고점이었죠. 직전 고점 37,000원 같은 경우는 쉽게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목표가 네. 41,000원 보시고 홀딩, 그리고 만도 같은 종목은 사실 가격은 아직까지 추세는 형성되지 못하고 좀 하향 방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그 공모가에서 한 차례 올라와서 거래량이 많이 됐던 가격들이 바로 그 12만 원대인데요. 네. 그 거래량 많이 됐던 12만 원대가 아무래도 그 매물벽을 이루면서 좀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에 매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가시면은 지금도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만도도 목표가 15만 6천 원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도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에 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신규 매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권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지금 뭐, 단기 매매보다는요. 네네. 중장기적인 매매, 좀,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하시는 매매라고 하시면은, 네네.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현대상선은,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고, 그렇죠. 현대상선. 네. 예, 좀 가격이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역시 좀, 악재라기보다 현대상선 자체에서는 이제 재무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기 네. 때문에, 그런 악재가 되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됐던 가격들이 바로 요 36,000원 초반대였거든요. 네. 36,000원 초반대는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좀 가장 부담되는 것은 바로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인수 자금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확보를 하느냐. 네. 혹시 뭐 증자라든지 이런 방법을 뭐 최악의 방법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주가를 한 차례 더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매물벽을 이루고 있는 지금 34,000원대 초반이요. 네. 글쎄요, 좀 지지선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상황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좀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진해운, 만도 그리고 또 현대상선 흐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는 그 국제 면화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대체재인 폴리에스테르 가격이 역시 마찬가지로 폭등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의류 가격에서 한 12% 정도를 차지하는 면화 가격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뭐 파운드당 140센트를 이미 넘어섰고요. 네. 연초 대비하면 89%가 상승한 수치이고 10월 초를 대비하더라도 45%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폴리에스테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화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체재인 폴리에스테르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의 주 원료인 EG와 TPA를 생산하는 국내 화학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TPA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테르의 원재료를 말하는데 TPA는 태광산업, KP케미칼, 효성이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 TPA의 원재료인 PX를 만드는 데는 GS, S-오일, 그리고 SK에너지 같은 정유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은 호남석유, 그리고 KP케미칼, 카프로, 효성, GS, SK에너지 등을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 KP케미칼하고요, 카프로, 그리고 SK에너지를 추천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종목도 말씀을 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선 먼저 그 KP케미칼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폴리에스테르 호조의 최대 수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말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우선 이제 추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 정도 줄은 5,663억 원이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한 42.5% 감소를 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를 많이 좀 하회를 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한 40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세전이익도 한 100% 정도 늘어난 78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4분기의 긍정적인 수치 때문에 그동안에 좀 종목 자체가 좀 강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폴리에스테르 가격의 강세가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종목의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덕분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종목의 그런 좀 거래량뿐만 아니라 우상향 그리고 모든 정배열 상태 등의 차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가격은 16,700원이었었는데요. 목표가는요. 전 직전 고점이었는데 그 18,850원을 뛰어넘는 2만 원을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 글쎄 오늘도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일가 16,700원을 넘은 17,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선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네.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손절가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13,500원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KP케미칼 구체적으로 목표 가격까지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왜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KP케미칼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 말씀을 하신 대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웠는데 뭐 매물벽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좀 차트를 보면은요. 네. 글쎄요, 지금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뭐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상승을 했지만은요. 그 중에서 횡보를 했던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횡보를 했던 기간이 지금 6월 말부터 지금 9월 중순까지인데요. 네. 그 기간에 보시면은 12,000원대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서 아무래도 좀 에너지를 좀 모으면서 10월 달 들어서 좀 강하게 상승했던 모습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매물벽은 12,000원 정도 요 지지선으로 보고 하지만은 손절가는 그 약간 더 위인 13,500원 아까 정해드렸었는데요. 네네. 뭐 손절보다는요. 그 위에 목표가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뭐 무리가 없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KP케미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카프로인가요? 예, 그 다음 종목은 카프로인데요. 네.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은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 락탐을 생산하는 이제 국내 유일의 회사고요. 네. 그리고 유기체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 두 가지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두 가지 사업은 현재 시장 상황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네.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면화 가격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요, 나일론 소재 역시 가격 상승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마 비료의 수급도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역시 종목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카프로는 그런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최근에는 또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60일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쎄 60일선을 보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시면은요, 횡보하는 기간에도 60일선에 맞는다고 하면은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60일선에 맞으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네. 글쎄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은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외국인 매수는 점점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22,000원을 정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매입가는 전일 종가가 18,700원이었었는데요. 18,5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선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지난번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16,000원을 지지선으로 보면서 손절가를 잡고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차트가 비슷합니다. 네,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최근 들어서 이 상승세가 두드러진 그 두 종목인데 한 종목을 딱 꼽아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종목 쪽으로 더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한 종목을 꼽아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저는 좀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 KP케미칼이 네. 훨씬 더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글쎄요, 좀 대형주인 KP케미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요. 네. 두 종목 다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지금 동시호가상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초호가에 노린다고 했을 때에도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예.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오늘 당장 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오늘 가격이 만약에 네. 제가 말씀드린 매입가 부근보다 훨씬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요. 네. 그 다음날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틀 연속 강하게 매기가 들어오면은 네. 장 후반이나 아니면 네. 내일 초 가격, 아니 월요일 초 시장 가격은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뭐 동시호가 지금 제가 창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주식을 털고 가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 뭐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강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네. 어제 이미 선반영된 것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로 보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글쎄 오늘 역시 강한 종목은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지금 화학 관련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이 그 SK 에너지였는데요. SK 에너지요.
SK에너지는 뭐 지금 뭐 시장의 주도주라고 봐도 좀 큰 무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선 실적이 받쳐주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차트도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가지 그런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 시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등 신규 사업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이루어졌던 박스권을 주봉으로 보시면 이미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봉상에 보시면은요. 21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매매를 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17만 3천 원 전일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천 원 사이에서 매입 그리고 손절가는 좀 아래에 있습니다. 15만 원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있습니다. SK에너지, 카프로, KP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 이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이제 막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흐름 자체가 이 상승 방향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 80만 원 선에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후반부까지 이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 현재 오르고 있고요. 80만 8천 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5% 내리면서 18만 7천 원이고요. 포스코는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어제 장중에 꽤 올랐죠. 한 3% 후반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오늘 역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7% 오르면서 39만 2천 원 선이고요. 현대모비스는 4% 넘게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합권입니다. LG화학 0.1% 소폭 내리고 있고요. 신한지주 0.1%, KB금융 0.5% 이렇게 두 금융주의 선두주자들이 나란히 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5% 소폭 오르고 있고요. 어제 기아차가 다시 또 5만 원 선을 넘어섰죠. 현재 0.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5% 오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를 받았죠. SK에너지 0.5% 오르고 있습니다. 서정함 대리께서는 매수 가격을 17만 3천 원 선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천 원 선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연일 강세입니다. 어제도 3%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0만원 설 이제 단단히 지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1.4%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는 0.3%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0.9%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부각받고 있지만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0.5% 오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2%대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KT는 0.5% 그리고 우리금융 1.8%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어제 급등세를 기록한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정체된 듯한 움직임이죠. 0.2%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0.3% 오르고 있고요. NHN이 1%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스타 2012 개막이 됐죠.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12 개막이 되면서 게임과 관련된 이 포털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보합권이고요. 두산중공업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KT엔진은 2.3% 급등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좀 살펴봐도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0.3%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1%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CJ그룹주들이 어제 또 강세를 이어나갔었는데 CJ 홈쇼핑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0.7% 내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어제 소폭 올랐는데 현재 보합권이고요. 포스코 ICT가 모처럼 좀 시원한 흐름이 어제 나왔었는데 오늘 역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0.8% 오르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1.6% 비교적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동서 그리고 또 네오이스 게임스 각각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스 게임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타 2010 개막이 되면서 이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또 수능이 있었죠. 그 때문에 메가스터디가 강세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1% 오늘은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 0.2% 오르고 있고요. 태웅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SFA 역시 1.1% 오르고 있고요. SK컴스 현재 보합권입니다. GS홈쇼핑이 어제 낙폭이 좀 나왔는데 1.9%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성광밴드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1% 상승하면서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차바이오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어제 좀 하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그 여파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4.5% 지금 5.3%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업스는 2.7%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 그리고 SSGT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장 분석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부각되었던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완화되면서 시장의 흐름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유럽 재정위기의 경우 역시 이제 아일랜드 구제금융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EU와 IMF 등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로 안정기금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큰 악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유로달러 환율도 빠르게 반등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긴축 우려 문제 역시 이제 이번 주 주말 중국의 그런 금리 인상이 기대되고는 있지만 중국 금리 인상의 기조가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하락 국면에서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일부 투기적인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 그런 수급 측면에서 다소 불안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 지수 하락 시에 확인된 기금 투자자의 저가 매수와 함께 최근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인 국내 투자자들의 그런 일부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이 선제적으로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일 지수의 상승 폭은 다소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과 실적 전망이 좋은 섹터들로 최우선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역시 자동차와 화학, 정유, 기계, 조선업종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연말 이후에 반등이 기대될 수 있는 IT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IT 섹터 쪽으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동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연말 쇼핑 시즌에 따른 미국 소비 회복의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IT 섹터에 대한 점진적인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역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외국인 자본 규제 일환으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조치가 발표되었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예상된 조치라는 점에서 예상된 조치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어제 10원이 빠졌고요. 금일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달러와의 그런 약세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환차익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는 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과 채권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사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밤사이 아일랜드 우려 완화와 또 미 지표 호조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속에서 미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30.5원에 하락 개장하여 현재는 29원대로 좀 내려섰습니다. 네, 어제 자본 유출입 규제안이 또 발표가 되면서 한번 외환시장도 출렁일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제장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오늘장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먼저 전일장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달러 약세로 38.3원에 개장한 환율은 유로화 강세와 내고 또 규제안에 대한 실망감에 33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34.90원의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 재경부는 그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환원 법 개정 입법안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10일 이전에 외국인 취득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알려진 재료인데다가 또 재정거래 유인을 확대시켜주면서 영향을 희석시켜줄 수 있고 또 여타 신흥국들의 동반 규제로 인해서 영향력은 좀 덜할 듯 보입니다. 다만 우려했던 은행세와 선물한 규제 강화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정부가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불확실성으로 한시는 여전히 규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못할 듯 보입니다. 일단 아일랜드 재정 우려가 완화가 되고 또 전일 규제안이 예상보다 강도가 좀 약했던 만큼 환율은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 우려가 재부각될 또 가능성과 추가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한시는 1,100원에서 1,155원의 넓은 레인지 내에서 변동성 확대 장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아일랜드 재정 우려 완화와 또 미 증시 강세 분위기 속에서 하락 압력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전일 순매도를 나타냈던 증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여부가 또 주목이 되고 다만 일방적인 숏마인드가 훼손된 만큼 지지력이 예상이 되고 금일 1130원 지지력 테스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1130원대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환율 변동폭을 1100원 선에서 1155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강화된 외국인의 매도세와 미 국채 금리 반등으로 채권 시장은 전일장 막판에 강세폭을 소폭 되돌리면서 개장을 하였습니다. 네. 채권 시장, 역시 어제 자본 유출 규제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반대로 채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장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네. 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금리는 외국인 자본 유출입 규제 관련 루머에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가 약세를 주도하면서 금리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환원이 확인이 되자 불확실성 해소에 강세 전환하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자본 유출입 규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에 제출 중인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환원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부는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단기성 채권 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세 부과와 선물한 포지션 한도 축소 등의 추가 검토를 시사함으로써 경제 내 시스템 리스크의 축소 의지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규제 방안으로서 채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 과세 조치로 단기 재정 거래의 위축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 은행세 부과와 선물한 포지션 한도 축소 등의 추가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시장은 여전히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본 규제안과 관련해서 선물시장에서는 국내 기관과 외국인 간의 상반된 포지션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이 약 5만 계약으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급감을 하였고 규제로 인한 자금 이탈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매물 출회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기조 강화와 또 미 국채 금리의 반등 등으로 금일 국채 선물은 전일 장막판 강세폭을 소폭 되돌려서 개장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자본 규제 후속 조치를 통한 불확실성 요인이 잔치함을 고려할 때는 가격 상승세가 좀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가격 상단은 10월 말 매물대인 112.5포인트대로 제한이 될 전망입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 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상승세가 나왔는데 상승폭 점차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1950선 이상에서 네. 단기간에 1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단기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1976포인트에서 1875포인트까지 100포인트 조정이 나온 후에 네네. 그 반등의 한계치가 한 1935포인트 정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시가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자율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이미 지수상으로다가는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다가는 저항으로다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1950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935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지지가 될 수 있는 라인은 한 1900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저점이 됐던 한 1870포인트. 아마도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60일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60일선을 중장기 트렌드의 어떤 지지선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87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기존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반등이 일어났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오늘 아침의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다른 투자 주체들의 패턴을 한번 따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 최근 추세를 봤을 때 물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기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시장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외국인의 스탠스가 많이 변했다는 게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네.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도 말씀이 나왔던 외국인 자본에 대한 규제 방안 같은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점차적으로 다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제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단기간에 외국인 주도로다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관이나 아니면 연기금의 매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관이나 연기금의 매수는 고점에서 따라잡는 그런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받치면서 사는 그런 매수들을 주로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상정을 해가지고서 12월 초까지는 좀 지루한 박스권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국제적인 외부적인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이제 등락폭이 적었던 좀 소외됐던 그런 우량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개연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투자 주체별로다가 이제 기준을 삼으시고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보다는 아마도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 쪽에 관심을 두고 한번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업종별 그리고 또 종목별 특징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쪽으로 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또 오늘 역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LG전자가 네. 그동안 못 올라가다가 한 이틀 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가지고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다가 좀 어떤 단초를 제공했을 뿐이지 그런 LG전자 실적 개선에 대한 상황들이 확인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다가 LG전자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LG전자는 이제 1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트레이딩 쪽으로 다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IT 종목들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다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G전자보다는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같은 그동안 못 올라왔던 IT 종목들이지만은 시장 상황의 좀 흐름에 좀 상관없이 좀 등락폭이 적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업종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한 말씀까지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대건설이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낙폭이 과했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까지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거,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대건설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종목들도 여러 개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죠, 네. 이제 현대건설을 지금
진행을 함에 따라 가지고서 현대그룹이 과연 자금 조달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1, 4분기까지 이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다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대건설이나 현대그룹주들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낙폭 과대에 따른 뭐 이제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좀 조심하고서 언제 좀 이제 자금 조달력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접근으로다가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저도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좀 반응을 좀 빨리 할 것 같고요. 자기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좀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해놓으시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을 다 빠졌던 만큼 반등을 다 해가지고서 기존 주도주를 좀 사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수가 뭐 박스권에 갇힌다라고 했을 때 안 올라갔던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제 탐색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이제 과거의 주도주였던 그런 종목들이었던 뭐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SDI 같은 그런 종목들의 IT 쪽으로다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말 대비해가지고서 우량주들의 우선주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우선주라든지 현대차 우선주 같은 본주를 못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주에 대한 투자가 연말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좀 등락폭이 많이 좀 엇갈릴 텐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 반등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제대로 못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1933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오르고 있습니다. 517을 현재 찍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6원 80전 가까이 내리면서 1128원 20전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는 저희가 투자 해우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직접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출발센 증시 함께 했고요.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